정의당의 윤수호입니다. 후보자께 정책, 직무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것이다. 왜?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국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참고인을 모셨습니다. 인재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의 자녀를 두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고생으로 살아오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 태어난 쌍둥이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중증 복합 면역결핍증을 앓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질환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거 중증 복합 면역결핍증이란 선천성 희귀 질환으로 면역 세포가 2가지 이상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감기에만 걸려도 생명의 위험이 있고요. 대부분 1년 이내에 사망하며 유일한 치료 방법은 골수 이식뿐이고 아직 전 세계적으로 안타깝지만 치료 사례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럼 치료는 어떻게 했고 치료비는 어느 정도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란성 쌍둥이로 33주 만에 태어나 한 달간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6개월이 지났고요. 그리고 그 36개월 중에 28개월을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비장을 떼어나는 수술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수술과 그리고 2번의 골수 이식을 했고 또 3번의 힘든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지금도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지금까지 대략 순수 병원비로만 1억 4천이 들었고요. 그리고 퇴원 후에도 집에서 의료 소모품비로 매달 170에서 2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평균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그 많은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예,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 그리고 어린이 재단 그리고 개인 사회복지가분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을 처분해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 차액으로 병원비 및 생활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가정이든 간에 중증 질환 환자가 있으면 아마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각도의 삶의 모습 중에 녹아있는 현실을 같이 공유하자는 입장에서 참고인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아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생명, 건강을 책임지고 행복 추구를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정치적으로 표현하셨네요. 말씀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소회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제 마음까지도 정말 어둡고 참 무겁습니다. 희귀 난치성 고액 진료비로 인한 그 의료비로 인한 가정 파탄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예인데 오늘 참고인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제도로서는 참 저런 분들을 좀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이 참 미약합니다. 됐습니다. 예, 제가 이제 워낙 지금 질의 시간이 짧아서 우선은 우리 귀한 발걸음해 주신 참고인 분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른 정책과 수시는 다음에.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성일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질문을 이렇게 단답형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보낸 인사청문 요청서에 보면은 국민연금 등을 다 주도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까 인사 말씀에도 국민연금 도입, 건강보험 확대 등에서 기획에 참여하고 하셨다. 국민연금 도입할 때 주도적 역할을 하셨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법제팀에서 국민연금법을 만드는 제도 설계를 했습니다. 국민연금법을 시행하기 위한 전면적 개정 법안이 통과한 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86년 12월 30일입니다. 후보자가 입사한 게 언제지요? 보사에는 12월 1일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위원회 연구 참사로서 그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게 정치학도 또 경제학도를 하시면서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이 법을 참여해서 주도적으로 했다. 글쎄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조금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뒤에 시행령을 만들고 그 뒤에 또 법을 개정하는 전 과정에 대해서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있으면서 제가 왜 됐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은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국민한테 어나운스한 겁니다. 청와대가. 후보자가 이러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자기소개서를 썼으니까 청와대가 그대로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12월 달에 입사해가지고 12월 달에 통과된 법인데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주도적으로 한단 말입니까? 있을 아니요.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연구원 들어가기 전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 거기에서 연구 얼마 참사를 근무하셨습니까? 7월 1일부터 근무한 걸로 생각합니다. 7월 1일 근무하고 12월 달에 들어가는데 5, 6개월 만에 법이 만들어집니까? 그때 국민연금 기획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기획팀이 만들어졌는데 국민연금을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입법보좌관 하고 있는 국회 보좌관들도 법을 하나 만들려면 몇 년씩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거 새로 시행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법을 들어간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어찌 이걸 다 주도적으로 할 것이며 들어가기 전 7월부터 연구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은 그 법을 만들어서 법 제출로 들락날락 하면서 들락달락 하는데 그게 주도적이 됩니까? 그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자, 국민한테 속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거 사과하셔야 합니다. 예. 이런 후보자가 주신 자료에 의해서 청와대가 발표한 겁니다. 국민들이 정말 주도적으로 한 거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 틀립니까?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제가 국민연금법을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수준 개정의 과정을 했던 걸 알고는 있습니다. 국민의 목이니까 이거 방송을 보고 계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은 사실 저는 이 자료를 보기 전에 굉장히 좋은 분 왔다고 우리 기동민 의원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 여러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여기 밝혀지고 있습니다. 김승희 의원 얘기하셨는데 서울대 박사 86년도 12월에 입사를 해가지고 박사 과정을 갑니다. 이때 규정이 없었습니다. 박사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를 가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안 주세요. 이거 오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갈 수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안 주고 있으니 이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2년 동안만 가게 돼 있는데 6개월을 더 해가지고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위반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이때 박사를 수료를 하셨는데 경기대학교하고 저 화면 다 나올 겁니다. 경기대학교하고 국가인재DB인 중앙인사위원회 서울대학교 박사 한 것으로서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국가인재DB에서는 칸이 지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학위, 박사, 그 다음에 수료 졸업인데 수료 졸업 부분에 수료를 분명히 되어 있고 그래서 박사까지만 끊었기 때문에 그게 나간 것이고 이 부분은 경기다에 있는 이 부분은 저도 사실 경위를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자, 있는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본인이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본인이 다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국가 DBA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이디를 가지고 본인만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지금 허위로 돼 있다고 한다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 여기 모든 분들 전부 다 허위 학력으로 국회의원직 읽습니다. 이러한 벌써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나옵니다.
버클리 대학 가실 때에 2년이 경과해야 그 직원 연수 훈련 규정 4조에 의하면 2년이 경과를 해야만이 해외 유학을 갈 수 있습니다. 1년 만에 떠났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간 것인데 그런 규정이 저촉된다고 저는 사실 지금까지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어떤 다른 규정이 있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보사에서 추천 케이스를 갔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규정을 어겼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일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타깝지만 치료 사례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럼 치료는 어떻게 했고 치료비는 어느 정도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이란성 쌍둥이로 33주 만에 태어나 한 달간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6개월이 지났고요. 그리고 그 36개월 중에 28개월을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비장을 떼어나는 수술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수술과 그리고 2번 마음고생으로 살아오고 계시는데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 태어난 쌍둥이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을 앓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질환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이거 중증 복합 면역 결핍증이란 선천성 희귀 질환으로 면역 세포가 2가지 이상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감기에만 걸려도 생명의 위험이 있고요. 대부분 1년 이내에 사망하며 유일한 치료 방법은 골수 이식뿐이고 아직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여러 사회단체 그리고 어린이 재단 그리고 개인 사회복지가분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명의로 된 집을 처분해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 차액으로 병원비 및 생활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가정이든 간에 중증 질환 환자가 있으면 아마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순식간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번의 골수 이식을 했고 또 3번의 힘든 고비를 넘겼고 그리고 지금도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지금까지 대략 순수 병원비로만 1억 4천이 들었고요. 그리고 퇴원 후에도 집에서 의료 소모품비로 매달 170에서 2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평균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그 많은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예, 그동안 제가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고 정의당의 윤수호입니다. 후보자께 정책, 직무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것이다. 왜?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국민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참고인을 모셨습니다. 인재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의 자녀를 두고 이루 말할 수 없는